저는 원래 모임을 잘 안 해요. 성격이 사교적이지 않아요. 젊을 때도 그랬어요.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었고,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게 괜찮았어요. 남편이 사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가면 금방 친해지고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따라가면 됐어요. 남편이 앞에서 분위기를 만들면 저는 조용히 옆에 있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 그 방식이 없어졌어요. 혼자 어딘가에 가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작은 것들이 다 낯설었어요.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것, 버스를 혼자 타는 것, 영화를 혼자 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매번 잠깐씩 어색했어요. 이상한 거 알아요. 다들 하는 건데. 근데 30년 넘게 누군가랑 같이 하다가 혼자 하게 되면 그게 생각보다 어색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걸. 여행 모임을 알게 된 건 작년 봄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프로그램 안내 책자가 있어요. 저는 그거 잘 안 봐요. 받아서 테이블에 올려두면 몇 주씩 그냥 있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펼쳐봤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오후였어요. 시니어 여행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여행. 가격이 부담 없는 수준이었어요. 20명 정원.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한 줄이 눈에 걸렸어요.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혼자 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이, 혼자가 기본이라는 말이. 저는 그 책자를 들고 한동안 봤어요. 여행.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못 갔어요. 그 전에 갔던 여행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신청했어요. 전화로.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이상하죠. 여행 모임 신청하는데 목소리가 왜 떨리는지. 근데 떨렸어요. 새로운 곳에 혼자 간다는 게 오랜만에 하는 일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청하고 나서 한 이틀을 후회했어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1박 2일을 어떻게 보내지? 불편하면 어떡하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왔어요. 취소할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취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이대로 있으면 진짜로 이 집에서 못 나가게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무서워도. 여행 날은 5월이었어요. 강원도로 가는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여행 가는 날 아침은 달랐어요. 평소에는 알람을 맞춰도 일어나기 싫어요.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어서요. 그날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6시였어요. 복지관 앞에서 8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일찍 일어났어요. 뭘 입을지 전날 밤에 미리 생각해뒀어요. 여행이니까 편한 게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허름하면 안 될 것 같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연하늘색 긴팔 티셔츠에 베이지 팬츠 운동화 머리는 단정하게 립스틱은 연하게 그 준비를 하는 동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그게 허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면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새로운 자리에 가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1박이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갈아입을 옷이랑 세면도구랑 상비약이랑 상비약을 챙기는 게 이 나이의 여행이에요. 젊을 때는 상비약을 챙길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무릎약, 혈압약, 소화제, 파스 그것들을 작은 파우치에 챙겼어요.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5명쯤. 저도 신청했을 때 들었는데 총 17명이 신청했대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50대에서 70대 사이.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둘이 온 분들도 몇 있었고요.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느낌이 묘했어요. 여기서 나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곳.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이 사람. 그게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잠깐 지나니까 가벼운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버스에 타라고 했어요. 버스에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른쪽 창가. 가는 내내 밖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짐을 위에 올리고 앉아서 폰을 꺼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탔어요. 저는 폰을 보고 있었어요. 버스가 거의 다 찰 때쯤이었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어요. 저는 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옆에 누가 앉으면 한번 보게 되는 거. 남자였어요. 6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머리가 반백이고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체격이 보통이었어요. 짧은 소매 셔츠를 입었고 작은 배낭을 앞에 안고 앉았어요. 앉으면서 저를 한 번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했어요. 짧고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저도 했어요. 그리고 각자 앞을 봤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처음 30분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폰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저는 창밖을 봤어요. 5월의 도심이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나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이 좋아요. 녹색이 짙어지거든요. 서울 빠져나오면서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나오셨어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그분을 봤어요. 네, 처음이에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그게 첫 대화였어요. 처음 나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짧고 단순한 말들. 근데 그 짧은 말이 긴장을 조금 풀어줬어요. 나만 처음인 게 아니구나. 이름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좀 있다가였어요. 담당 선생님이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이름이랑 사는 동네 정도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분 차례가 됐을 때 들었어요. 권태준이라고 했어요. 65. 저보다 1살 아래였어요. 노원구에 산다고 했어요. 저도 제 차례가 왔을 때 말했어요. 이름이랑 동네.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다시 말했어요. 이름이 좋으시네요. 제 이름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저는 멋쩍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그게 다였어요. 버스는 달렸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름을 들었다는 게, 권태준이라는 이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이름이 생겼다는 게 이상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들렀어요. 다들 내려서 화장실 가고 커피 사고. 저도 내렸어요. 권태준 씨도 내렸어요. 자연스럽게 나란히 내렸어요. 휴게소 안에서 각자 필요한 걸 샀고, 나오다가 또 마주쳤어요. 나란히 버스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커피를 2개 들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메리카노 드세요? 혹시 커피 괜찮으시면요. 저는 잠깐 놀랐어요. 제가요? 앞에 줄 서실 때 아메리카노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그걸 받던 거예요. 감사해요. 얼마예요? 괜찮아요. 별거 아닌데. 저는 받았어요. 커피가 차가웠어요. 5월이지만 그날은 좀 더웠거든요. 그 차가운 커피가 좋았어요. 버스에 올라서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창밖을 봤어요. 그 커피 한 잔이 뭔가를 바꿨어요. 아주 조금. 그냥 옆자리 모르는 사람에서 커피를 사줬던 사람으로. 그 차이가 생겼어요. 창밖으로 산이 높아졌어요. 녹색이 짙었어요. 저는 그 녹색을 보면서 오랜만에 어딘가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로 어딘가로 가고 있는 느낌. 그게 좋았어요.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완벽했어요. 5월의 강원도는 달라요. 서울보다 공기가 다르고 빛이 다르고 바람이 달랐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게 느껴졌어요. 한숨 크게 쉬게 되는 공기.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 공기. 첫 번째 일정은 트레킹이었어요. 심한 산행이 아니라 걷기 좋은 숲길이었어요. 2km 정도. 다들 천천히 걸었어요. 저도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섞였어요. 처음에는 버스에서 옆에 앉았던 사람끼리 걷다가 어느 순간 섞이고 또 어느 순간 다시 섞이고 그렇게 됐어요. 권태준 씨가 저 옆에 있는 시간이 꽤 됐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걷는 속도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란히 됐어요. 그분이 걸으면서 가끔 말을 했어요. 저 나무 보세요. 꽃이 피었네요. 물소리 들려요. 그런 말들. 저는 그 말들이 좋았어요. 보이는 것들을 말해준다는 게. 저도 보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말해주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같은 걸 보고 있다는 느낌. 숲길 중간에 쉬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벤치가 몇 개 놓여 있고 작은 계곡 소리가 들리는 곳. 다들 잠깐 앉아서 물 마시고 쉬었어요. 저도 벤치에 앉았어요. 그분이 옆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물 마시면서 계곡 소리를 들었어요. 말없이.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오길 잘했네요. 저도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오길 잘했다.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교환.
근데 그 말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둘 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은 다 같이 먹었어요. 식당에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저는 권태준 씨 옆에 앉게 됐어요. 또 자연스럽게 강원도 음식이었어요. 막국수랑 수육이랑 맛있었어요. 밖에서 걷고 나서 먹는 밥이 다른 거 알잖아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뭔가 열려 있어서. 밥 먹으면서 대화가 좀 더 됐어요. 어디 사냐, 뭘 하냐, 이런 여행 모임은 어떻게 알았냐. 그런 얘기들. 그분은 은퇴한 지 2년 됐다고 했어요. 뭘 했냐고 물었더니 회사원이었다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산다는 것. 남편이 먼저 갔다는 것. 그 정도. 그분도 혼자라고 했어요. 이혼했다고. 담담하게. 오래된 일처럼. 우리는 비슷하게 혼자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는 달랐지만 오후 일정에서 사진을 함께 찍었어요. 관광지였어요. 유명한 곳이에요. 호수가 있고 주변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5월의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완벽하게 맑은 것보다 구름이 조금 있는 날이 사진이 더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다들 사진을 찍었어요. 혼자 찍거나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하거나. 저는 혼자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폰을 들고 자기 얼굴 찍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그래서 경치만 찍었어요. 호수, 산, 하늘. 그때 권태준 씨가 왔어요. 사진 같이 찍을까요? 혼자 오신 분들끼리 서로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죠라고 했어요. 그분이 먼저 찍어줬어요. 호수를 배경으로 서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 서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섰어요. 웃으라고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런 다음 제가 찍어줬어요. 같은 배경으로. 그분이 서서 웃었어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둘이 같이 찍었어요. 나란히 섰어요. 선생님이 카메라를 들고 찍기 전에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서세요.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섰어요. 어깨가 거의 닿을 듯 했어요. 찍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사진 한 장.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남았어요. 찍고 나서 선생님이 잘 나왔어요. 예쁘게 나오셨네요 했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서 봤어요. 우리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경으로 호수가 있고 하늘이 파랬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랑 나란히 찍은 사진이.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혼자이거나 아이들이랑 찍거나. 이렇게 모르는 남자랑 나란히 찍은 건 오래오래만이었어요. 사진을 폰에 저장했어요.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몇 번. 왜 자꾸 꺼내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잘 나왔는지 보고 싶어서, 그것도 맞고, 그것만도 아닌 것 같고. 그 사진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제가 웃고 있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억지가 아닌 웃음. 오랜만에 제 사진에서 그런 웃음을 봤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숙소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기념품 가게들이 있고
먹거리 파는 데도 있고. 다들 삼삼오오 나갔어요. 저도 나갔어요. 권태준 씨랑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됐어요. 이제 자연스럽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침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나란히 걷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여행이 주는 것 중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빨리 가까워지는 것. 일상에서 몇 달 걸릴 걸 여행에서 하루 만에 하게 되는 것. 마을을 걸으면서 얘기했어요. 걸으면 얘기가 돼요.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나란히 얘기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분한테 이런저런 걸 들었어요. 아들이 둘 있다고. 다 컸고 각자 살림이 있다고. 가끔 연락은 하지만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요즘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졌다고. 그 말이 익숙했어요. 저도 비슷한 말을 하니까. 저도 말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갔다고.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고. 이런 모임에 나오는 것도 그 적응의 일부라고. 그분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반응하지 않아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잠깐 들어갔어요. 저는 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가서 보다가 작은 나무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원도 소나무로 만든 거라고 했어요. 향이 나요. 나무향. 손에 쥐니까 따뜻했어요. 샀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나오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뭐 사셨어요? 저는 열쇠고리를 보여줬어요. 향이 좋네요. 그분이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진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닌데 그 짧은 순간이 친밀한 것 같았어요. 가까이 온다는 것. 냄새를 맡을 만큼 가까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빛이 많아서. 강원도 밤하늘은 달랐어요. 별이 많고 선명하고. 저도 보고 권태준 씨도 봤어요. 별 많네요. 서울에선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거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여행이. 그 말이 맞았어요. 이런 거 보러 오는 것. 일상에서 못 보는 것들을 보러 오는 것. 별도, 산도, 맑은 공기도. 그리고 어쩌면 일상에서 못 느끼는 것들을 느끼러 오는 것. 숙소에 들어가면서 잘 자라는 인사를 했어요. 방에 혼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종일 걸었으니까 피곤해야 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폰을 꺼내서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때 처음 인식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둘째 날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버스에 탔어요. 돌아가는 버스예요. 같은 자리였어요. 오른쪽 창가. 그리고 그분이 또 옆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고 그분이 왔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올 때랑 달랐어요. 올 때는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곳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지금은 1박 2일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랑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예요. 그 차이가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강원도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나가는구나. 이 시간이 집에 도착하면 다 끝나는 거구나. 그분이 말했어요. 좋았어요. 이번 여행. 저도요. 오길 잘했어요. 다음 달에도 신청하실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어요. 다음 달에도 신청할 거냐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그냥 여행 모임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냐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행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신청할 것 같아요. 좋았으니까요. 그분이 웃었어요.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말들. 버스가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강원도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산이 낮아졌어요. 하늘이 조금씩 뿌여졌어요.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눈을 감았어요. 피곤하셨나 봐요. 옆에서 조용히 잠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1박 2일 동안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작은지. 버스 옆자리에 앉은 것. 커피 한 잔 받은 것. 걸으면서 얘기한 것. 사진 한 장 찍은 것. 별을 같이 본 것.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득한 건지. 뭔가로 가득 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지. 서울 진입로로 들어섰어요. 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 빽빽한 것들. 저는 그걸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모르게 집에 간다는 게, 그 조용한 집에 혼자 돌아간다는 게. 그분이 깨셨어요. 눈을 뜨고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거의 다 왔네요. 네. 금방이었네요. 1박 2일이. 그러게요. 금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방이 길게 느껴졌어요. 이상한 말이지만 그랬어요. 짧았는데 짧지 않았어요. 복지관 앞에서 버스가 섰어요. 다들 내렸어요. 짐을 챙겨서 내렸어요. 짧은 작별 인사들이 오고 갔어요. 수고하셨어요. 또 봬요. 다음 달에 또 나오세요. 권태준 씨랑도 인사를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선생님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각자 방향이 달랐어요. 그분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저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됐어요. 걸어오면서 한 번 뒤를 봤어요. 그분이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어요. 조용했어요. 여행 가기 전이랑 똑같은 집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주방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제 안이 1박 2일 전에 저랑 지금의 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집은 똑같은데 저만 뭔가 다른 걸 갖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설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감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냥 뭔가가 있었어요. 가슴 어딘가에.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 폰을 봤어요. 여행 모임 단톡방이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오늘 여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올려드릴게요. 라고 했고, 사진 몇 장이 올라왔어요. 단체 사진이랑 풍경 사진들이랑. 다들 수고하셨어요. 좋았어요. 라는 말들이 올라왔어요. 권태준 씨도 글을 썼어요. 짧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2번 읽었어요.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온다는 말. 저도 신청할 거라고 했고, 그분도 신청할 거라는 말.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뭔가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그게 뭔지 알아요. 기대해요. 다음 달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날 밤 잠이 늦게 들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번 여행을 되감았어요. 버스에서 처음 인사한 것, 커피 받은 것, 숲길에서 나란히 걸은 것, 벤치에서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 사진 찍은 것, 저녁에 마을 걸은 것, 별을 같이 본 것,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드신 것,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다 모아보면 뭔가예요. 그 뭔가가 지금 제 안에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단톡방을 봐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권태준 씨 이름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분 이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근데 해요. 그분이 가끔 단톡방에 글을 올려요. 날씨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길을 걷다 예쁜 걸 봤다고 올리거나, 짧은 글들. 저는 그 글들을 읽을 때 남들 글을 읽는 것과 좀 다르게 읽어요. 더 천천히, 더 여러 번. 이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도 알아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같은 여행 모임에서 마주치는 사이예요. 연락처를 교환한 것도 아니고 따로 만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톡방에 같이 있는 사이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분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같이 여행을 간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 별을 같이 본 사람,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보다 조금 더해요. 그리고 그 조금 더가 지금 이 집을 좀 달라 보이게 해요. 이 조용한 집이.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혼자인데 뭔가 달라요. 어딘가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기대할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다음 달 여행 모임 공지가 올라왔어요. 저는 신청했어요. 바로 망설이지 않고. 이유는 하나예요. 여행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버스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를 볼 거예요. 그분이 타면 자연스럽게 앉겠죠. 아니면 안 앉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렵기도 해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보다 기대가 커요. 그게 오랜만이에요. 65세에 이 나이에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큰 게. 여행나무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았어요. 소나무 향이 나는 그 작은 열쇠고리. 만지면 뭔가 생각나요. 강원도 그 마을에서 그분이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던 그 순간이. 그게 이 나이에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이 끝났는데 감정이 남아있는 것. 그 감정이 이름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있는 것.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 같아서요.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기대하고 누군가로 인해 하루가 조금 달라지는 것. 그게 65세에도 가능하다는 것. 다음 달 세 번째 주 토요일이에요. 여행 출발 날. 그날이 기다려져요.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분명하게. 그걸로 지금은 충분해요.